오, 반갑습니다. 마수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아마 이 수업은 4반, 5반, 2학년 4반, 5반 친구들이 들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좀 급하게 이집트 문명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다른 반은 벌써 나간 반들이 많은데 4반, 5반 친구들 아마 대상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범위에 여기 포함이 되면 시험 공부할 때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듣고 있는 친구들은 수업 잘 듣고 교실에서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자지 말고 수업 잘 듣고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 오케이? 오늘 수업은 교과서 23페이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집트 문명은 이게 매직으로 쓰는 건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이집트 문명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왼쪽 옆으로 아프리카 북부의 나일강 하류의 평야지대에서 만들어진 게 이집트 문명이야. 오케이? 여기도 4대 문명의 공통점 때 이야기했지. 기후가 온화한 지역이고 큰 강유역이고 농사가 되게 잘 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원전 약 한 3000년경에 문명이 시작됐다고 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명의 4가지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 오케이? 청동기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집트 왕국이라는 국가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 지금 이제 공부할 건데 계급도 있었고 문자도 사용이 됐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우선 이집트 문명 이야기를 하자면, 이집트 문명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대로 그 나일강 유역에 그 만들어진 나라인데, 선생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이야기한 적 있지만 여기는 지형이 좀 폐쇄적이야. 지형이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사막, 양옆으로는 산맥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기원전 3000년경에 이 이집트 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중에 로마한테 멸망할 때까지 약 한 3000년간 이집트라는 나라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배자인 왕족, 왕의 파워가 상당히 강력했다고 전해져. 우리가 이 이집트 왕을 뭐라고 불러? 파라오라고 부르지, 파라오. 야, 글씨 이거보다는 좀 더 잘 쓰는데 이거 매직으로 쓰니까 글씨가 되게 안 써진다. 알죠? 이해해. 그래서 야, 파라오라고 불리는데 이 파라오가 파워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파워가.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얼마나 이 왕의 권한이 강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를 통해서? 글씨도 잘 안 써지네.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지? 피라미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피라미드 뭔지 알지? 그 밑에 사진도 나오지만 이게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이었던 거잖아. 가장 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성인 20만 명이 20년간 일해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죽은 자의 무덤을 그 정도로 만들 정도면 이집트에서의 파라오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까 계급사회가 얼마나 공고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유물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집트 문명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집트에서도 문자가 사용됐어. 문자가 이집트에서 사용됐던 문자는 무슨 문자라고?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한다. 상형 문자. 교과서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은 쐐기 문자 옆에 상형 문자 그 사진이 나오는데, 상형 문자는 말 그대로 그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글자야.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 상형 문자는 어디다 썼었느냐? 이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라는 곳에다가,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이제 썼었다고.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썼다 그랬지.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가 있었고,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화해서 썼었는데, 파피루스 뭐냐면 그냥 좀 완전 원시형, 종이는 없어 이 당시에. 나중에 중국에서 발명된다고 얘기했지. 이쪽 지역에 당나무라는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나무 종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선생님도 들은 이야기야. 껍질을 벗기면 우리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얇게 껍질이 벗겨진대. 그래서 그 당나무를 서로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하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종이 펴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야. 그 밑에 있는 교과서 밑에 보면 파피루스로 쓰여진 그 사자해서라는 거 있잖아. 이게 종이에 비단에 쓰여진 게 아니야. 이게 파피루스에 그려진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또 수학이 엄청 발전을 했다고 전해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하지. 그 다음 특히 여기는 기하학이 다른 문명에 비해서 엄청 발전했다고 치는데, 기하학이 뭐냐면은 그 도형의 넓이를 재고 이제 도형의 도형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 이집트 문명은 기하학이 특별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 이집트 문명의 그 자료 확인해 보면
뭐 원과 그 무슨 삼각형의 넓이를 뭐 정확히 구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수학이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야. 우리 마음속으로 뭐 수학 뭐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알면 되지 뭐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되지 뭐 그거 배워서 뭐해 하지만 무식한 생각인 거야. 이 인류의 시작부터 뭐가 수학이 우리와 함께한 거야. 물론 나도 수학은 못하지만 어쨌든 왜 이집트 문명에서 기하학이 발전했나 봤더니 이 이집트 문명이 끝내 이 농사가 엄청 잘 됐거든. 얘네가 진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나일강 유역에서 이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물이 넘쳐. 홍수가 나는 거야, 일종의. 이걸 이제 강이 넘치면 범람이라고 하는데, 범람. 발음이 내가 후져가지고. 범람. 범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이 넘치고 나면 이게 한 두어 달 있다 또 빠져. 그러면 그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이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농사가.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만약에 강가에 사는데 강이 맨날 홍수가 나. 그럼 거기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산 이유는 그 이후에 거기가 농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이 넘치는지, 물이 언제 빠지는지, 그리고 물이 어디까지 넘치는지,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언제 씨를 뿌려야 다음번 물이 넘치기 전에 또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수학과 기하하고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이게 발전했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조금 반대인데 그 수학을 계산하는데 쓰는 방식이 얘네는 십진법, 우리 쓰는 거랑 똑같지. 얘네는 십진법을 사용을 했었대. 십진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 썼었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뭐를 썼었대? 태양력을 사용을 했었대. 태양력.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이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비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문명이 다 마찬가지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왕이 누구의 권한을 대시해서 신권. 이게 오랜만에 화이트보드를 쓰니까 아주 정신이 혼미하다. 얘네도 신의 권한을 대리해서 정치하는 신권 정치를 했었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지. 얘네도 이제 신이 여럿이 있다고 믿는데, 이집트 문명에서 신 중에 최고의 신 중의 신은 뭐냐면 태양신이야. 태양신 이제 랑가 뭐 그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 태양신이 아들이 이집트의 왕인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의 자기.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지배하는 건 나는 신의 핏줄이고 신의 이야기를 내가 니네한테 지배하는 거야. 전달을 하면서. 그거 이제 신권 정치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집트 문명에서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뭐 얘기들 뭐 다 대강적인 얘기들은 다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했었으니까 이집트 문명의 특징들은 요 정도. 뭐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파라오는 신권 정치를 했었다. 그 다음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가 있고 파피루스에 썼었다. 수학 기하 발전했었는데 수학에서는 숫자 세는 방식으로 십진법, 날짜 세는 방식으로 태양력을 사용을 했었다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거나 아니면 학교 와가지고 다음 주면 학교에서 볼 것 같으니까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면 되겠지. 오케이? 이집트 문명 요 정도 정리하면 이해되겠지.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집에서 듣는다고 자지 말고. 자, 그래서 이집트 문명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는데, 야, 4대 문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집트 문명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밑에 뜬금없이 뭐에 대해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나와. 4대 문명도 아닌데. 얘는 뭐야? 얘는 뭔데 갑자기 여기서 교과서에서 얘네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지도 떠올려. 우리 공부했던 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이라크 있는 데 있었고, 이집트 문명이 지금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있는 데 있잖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릴게. 그 지형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시아 대륙이 달려있고,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유럽이 달려있지. 여기 뭐 그리스 반도, 여기 이집트 여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 여기 유럽, 여기 유럽.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지역쯤 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지역쯤 되는 거고, 이집트 문명은 이쯤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문명들 사이에 이 바다가 지중해야. 이게 바다야. 지중해 사이에, 지중해 해안가 요쯤에 페니키아랑 헤브라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거야. 4대 문명급은 아니고 그 이후에 기원전 약 한 1200년에서 1500년경쯤에 해안가에 이 두 나라가 존재했었는데, 얘네 둘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얘네 둘이 지금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걸 남겨놨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럼 페니키아가 남겨준 건 뭐냐, 우리 인류에게. 이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 이런데 수준 떨어지는데 물건 갖다 팔면서 얘네가 먹고 살았어. 근데 이 페니키아가 선진문화를 어디다 전해준, 유럽 사회의 선진문화를 전해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 한 가지가 있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얘네가 발달된 이 문자 사용을 했었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숫자 정리라든가 뭐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꼼꼼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지. 페니키아가 썼던 문자를 표원 문자라고 하는데, 그 표원 문자가 유럽에 전해져서 지금 영어나 뭐 이런 것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회 문자의 기본을 얘네가 전해줬다는 거지, 페니키아가.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페니키아.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헤브라이라는 애들은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을 헤브라이인 또는 팔레스타인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 민족이 요 페니키아 아래, 여기도 지중해 해안가에 나라를, 기원전 1200년 1000년경에 나라를 만들고 오랜 시간 존재했었어. 그래서 얘네가 만든 나라가 뭐 유대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또 요즘하고 나라 이름 똑같은데 그 뒤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만든 사람들을 헤브라이, 뭐 우리말로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남겨준 건 뭐냐, 인근 지역이 모두 다 다신교 신앙을 믿을 때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신이 여럿이래. 선생님 태양신이라며요. 이집트에서도 여러 신들 중에 신 중에 신이 태양신이지 태양신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신교,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데, 이 헤브라이 민족, 유대 민족만 유일하게 세상의 신은 하나래.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여호와 한 명이래. 많이 들어봤지, 이 얘기. 이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신앙, 세상의 신은 하느님 한 분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이 유대인들, 헤브라이가 유대야,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지금에 전해준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이 헤브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가 지금 교회, 지금 뭐 성당, 그걸 다 묶어서 크리스트교라고 얘기하거든. 거기서도 하느님의 하느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 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간 거고, 그런 기독교하고, 그 다음 이쪽 지역에서 지금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이슬람교도 신은 하늘에 계신 알라 한 분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사실은 스토리가 비슷하단 말이야.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 스토리야.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과거에. 이 헤브라이드,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결국은 유대교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선생님 뭐 종교인은 아닌데, 이 유대교가 전해져서 지금의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남겨준 게 누구다? 헤브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처에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알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문명 기억해야 되고, 페니키아 표원 문자, 헤브라이 유일신 신앙, 이거 기억을 해야 된다. 오케이, 말이? 그러면 몇 페이지 이야기? 23페이지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수업 듣고 하면 이해가 웬만큼 다 될 거고, 혹여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23페이지 수업 요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으로 이어져서 나가도록 하자. 알겠지? 갑자기 수업 찍어서 정신없긴 한데, 선생님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수업 준비해서 찍었으면 좋겠지만 학교 오면 더 재밌게 해줄게. 알겠지? 학교에서 보자.